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폭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42석 가운데 135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유일한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보내준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제는 이 민주당이 사실상 도의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부천시 원미일동, 역곡 1, 2동, 춘희동, 도당동의 염종현 의원. 1960년 부천시에서 태어나 명지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기도 교육자치협의회 정책위원 등을 역임하고 제8, 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습니다.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선출. 협치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의원님 늦었지만 저희 취임 축하드리겠고요. 네네. 그것도 3선 진심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위원 되신 거 더 축하드려야죠. 그럼요. 저희가 먼저 네. 그 시청자분들께 취임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염종현입니다. 이제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2달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들께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135분의 의원님들의 대표로서 중압감과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와 시대적 소명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완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네. 의회가 개원 이래 이런 일은 없었어요. 네, 한 당이 그렇습니다. 네. 말 그대로 독주 체제다. 예, 이런 적은 정말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10대 경기도의회는 어떨까요? 대변혁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대 경기도의회 일단은 대표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맡게 돼서 참 큰 두려움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요. 제 10대 의회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유례 없을 정도의 그 표심 네. 도민들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이 같은 민주당으로서 한편으로는 의회 고유회 도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비판과 감시 기능에 충실해야 됨과 더불어 네네. 또 하나는 도지사와 강한 협치를 통해서 네. 오직 도민만 바라보는 그러한 민생,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라라는 준엄한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협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번에 화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도민들도 원하실 거예요. 뭐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소통하면서 함께 협치해 나가는 모습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요. 이렇게 좀 거대 여당이 되다 보니까 또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독주를 하지 않을까, 네네. 견제와 감시에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유일한 그렇죠? 또 의회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잠시 전에도 뭐 말씀하셨지만은 지사와 소통을 잘하겠다 했는데 집행부와의 어떤 관계, 어떤 위치 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너무 도와주거나 찬성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설정 계획 갖고 계신지요? 네, 일단 도민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동일한 정당이다 보니까 의회 고유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라고 걱정하시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의회라는 곳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감시와 견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일단은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일한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의회 개회를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협치기구를 좀 상설화해서 설치해서 도의회와 상시적으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네네. 도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화답으로 도의회에서도 그러한 상설 협치기구를 통해서 집행부와 늘상 협치하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동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잘 아시지만 네네. 너무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협치 잘하고 소통 예. 잘해서 일하는 그런 경기도의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집행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 소수 야당 네, 비교섭단체 네. 분들하고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네, 이게 또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저희가 142분의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중에 7분이 이제 비교섭 의원님들이십니다. 네네. 자유한국당이 4분 계시고 네. 정의당에 2분이 계시고 바른미래당에 1분이 계시는데 그 의회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긴 하지만 동시에 소수 의견에 대한 그 경청을 하는 그런 또 아름다운 법칙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네. 소수 비교섭 단체 7분의 의견에 크게 귀 기울일 계획이고 이번에 원구성을 시작하면서 7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서 가장 중요한 일하시고자 하는 희망 상임위원회를 원하시는 바다로 7분을 저희가 배치를 해드렸고 또한 이번에 그 유일 교섭단체다 보니까 간사직을 폐지하고 부위원장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부위원장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 의석수별로 하면은 뭐 대다 거의 전부를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되는 구조이긴 하지만 네. 그중에 건교위에 한 분 자유한국당 부위원장님이 또 계시게 됐고 네. 또 정의당의 또 교육위원회 한 분이 부위원장으로 또 하신 그러한 소통을 했고요. 네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가 지금 28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전체 의원들이 142분이다 보니까 4년 동안에 예산결산위원 활동을 한 번도 못 하시는 분들이 약 한 30분 정도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섭단체 7분의 의원님들께는 4년 동안에 예산결산위원으로 다 활성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함께 논의하고 배려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비교섭단체 의원님들과도 귀를 기울이고 함께 소통해서 한 마음으로 경기도 의회에 일하는 의회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의 소통, 네. 양보의 소통을 먼저 발휘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을 그렇습니다. 좀 분배를 해주신 거예요. 네, 네. 네, 배려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 나아가리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저희 의원님 이제는 경기도 의회 현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그러시죠. 대표 의원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으니까요. 네. 더욱더 각오를 다지셨을 것 같은데 좀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사안이 있으신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민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올 정도로 어려움에 좀 처해 계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대표의원에 취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8대 정책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 보편적 복지를 좀 확대하고 또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고 그다음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좀 강구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 그다음 혁신 교육, 또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 그다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에 대해서 8대 정책 비전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네. 그 정책 비전을 실현하고 구현해내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위원회가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의 3정조까지가 있었는데 그걸 6정조 체제로 좀 확대 개편해서 네네. 이 정책 실현을 위해서 지금 헌신을 다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 이번 10대 의회에서 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정 목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7년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네. 여전히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는 족쇄와도 같은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분권,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전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당내에 자치분권 혁신안을 지금 구성을 했고 그것을 특별위원회로 좀 격상을 시켜서 전국 17개 광역시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그 강력히 구현해낸 그러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뜻에 걸맞춰서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주권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방 분권, 지방 자치 확대, 뭐 지방 정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더 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10대 경기도의회가 그것을 꼭 해낼 수 있는 대변혁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문재인 필요하죠.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예.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안타깝게 헌법 개정이 지난 6월에 무산되기는 했지만 네. 거기에 걸맞는 자치분권, 지방 분권에 대한 제도적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그럼요. 이제 도민들도 한 뜻을 모으고 네네. 있거든요. 네. 네. 우리도 뭐예요? 네. 자, 그런데 의원님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어요. 그 8대 과제 설명하시면서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 또 뭔가 추진하고 계십니다. 도의원으로 구성된 방북 추진단, 네. 평화경제추진위원회라고 네. 하네요. 이것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구성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분들이 조직원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조직원으로 구성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네, 이제 바야흐로 한반도 평화 시대가 돌아야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분단 최대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상으로도 가장 한반도의 중심에 경기도가 자리 잡고 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사상 최초로 이루어졌고 남북 정상회담이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반도의 신 경제 지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기회에 경기도가 한반도 중심에 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네. 경기도 의회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그다음에 남북 경제 협력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 평화경제특별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이것은 남북 교류 협력과 남북 경제 협력 이것을 융합한 버전의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교류 협력과 평화 경제 협력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그 경기도의 추진 동력에 경기도의회가 그 중심에 서보겠다라는 차원이고 이것을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방북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그 남북이 함께하는 경제 협력 또는 민간 교류 확대를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중심축에 경기도의회가 한번 서보자 해서 평화경제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남북교류 추진위원회 특별위원장을 한번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약 한 137억 정도가 지금 교류협력기금이 있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한 200억 정도를 더 담을 예정이죠.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통해서 구대의회에서도 이제 활동을 저를 포함해서 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남북이 좀 경색 구도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활동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뭐 통일 교육도 했었고 남북 교류 협력에 대비한 거버넌스도 좀 구성을 했었고 하는데 구대의회에서 너무 좀 제약적이었다 해서 지금 10대 의회에서 지금과 같은 평화무도가 조성이 되고 그 추진이 된다면 저희가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민간 교류 협력이 좀 추진돼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 체육, 관광 쪽에서 민간 교류가 좀 일단 확대가 되고 그동안에 경기도가 추진하다가 중지된 사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개성 한옥, 또 템플스테이, 그다음에 말라리아 병충해 방지 작업, 그다음에 임진강 수계 공동조사 등등의 많은 사업을 하다가 좀 중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개성 그 관광 또 우리 경기 북부 관광을 함께 열어서 경제 또 일자리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되고 더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다면 인도주의적 이 차원에서 개성의 경기의료원 분원 형식으로 개성병원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것까지 좀 구상하고 있는데 아마 남북 관계가 대단히 여기 중요한 그 상황이 될 텐데 기대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얼른 북한으로 좀 여행도 더 자유롭게 가고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우리 그 경기도 집행부에서 또 이화영 평화부시장께서 제안을 했지만 우리 이제 수학여행을 개성으로 가자. 그럼요. 소풍도 개성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평화 공존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아니라 이 북을 통해서 백두산까지 가야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회 뭐 잘 돼가지고 조직이 돼야 돼가지고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짝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하셨어요. 교육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남경필 지사님 계실 때 구대후의 마지막에 연정 예산이라는 것은 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제 정당의 정책을 합의해서 수용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런 정책 구조였거든요. 거기서 저희 민주당이 제안한 학교 체육관 예산이 1,190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세먼지에서 아이들을 좀 보호하고 그다음 아이들의 운동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학교 체육관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보니까 교육 평등권 차원에서 그 예산을 저희가 담았는데 안타깝게도 남경필 지사께서 이 예산에 부동의를 했습니다. 부동의에는 이제 법령의 얘기를 좀 하면서 부동의를 했는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이재명 지사님과 함께 논의 과정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행자부에서는 각 시군의 투자 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이 책정된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현재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1,190억에 대해서 부동의를 풀었고 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31개 시군에 보통 체육관 예산이 한 개소당 20억에서 2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 투자 심사가 완료가 되면 31개 시군에 이번에 1,190억이 경기도가 한 35%의 예산을 대고 도교육청이 50%를 대고 시군이 15% 예산을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36개 정도의 체육관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총 예산 한 3,400억 정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한 내년 정도 또 되면 또 상당수의 시군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에서도 보호받고 또 효과적인 운동도 하고 또 교육 평등권 차원에서도 차별 없는 그런 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 정책을 도와 도교육청에 제안할 그런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한 가지 대표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예전 9대 때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교섭단체가 하나가 됐고 135명을 대표하지만 사실은 142명을 대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어떤 방향을 색다르게 잡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교섭단체 대표고 142분의 경기도의회에 고유한 역할을 하는 정점에 계신 분은 이제 송한준 의장님 또 계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민들께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주셨던 표심은 자 16년에 경기도에 그를 운영했던 경기도 도적을 했던 그러한 현재 야권을 단호하게 심판하고 새롭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시면서 두 가지 역할을 저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 하나는 고유의 도의회의 역할, 감시와 견제, 비판 역할을 해라. 와 동시에 강력한 협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협치의 의지를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 비교섭 7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자 우리도 함께 협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135분도 같이 협치를 주장을 하셨고 해서 이 142분이 오직 도민을 위해서 또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러한 의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네.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 더불어민주당이 100도 분이고 많이 계세요. 네. 전체 의원님들 하면 108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초선 의원님들의 역량과 그동안에 활동을 했던 프로필을 보면 대단히 우수하고 그 자질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문가 그룹도 많이 계시고 또 시에서 그 시의회 경험을 하셨던 그런 네네.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사회 시민운동 하셨던 의원님들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번 제10대 경기도의회의 희망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보고 네. 도민을 위해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의 구의 역할 확실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네. 남북 뭐 경험 문제나 네. 교류 문제, 뭐 네. 복지 문제, 교육 문제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들 네.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이 좀 부족한데 네. 또 듣고 싶지만 시간이 좀 제한돼서 네. 혹시 못다한 이야기 많은 있으시면 말씀 못했네요. 예.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못다하신 말씀 있으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크나큰 성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라. 그리고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어라. 그리고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넘어서 협치의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라. 또 이재명 지사님과 강력한 협치를 통해서 오직 민생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라라는 준엄한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35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맨 선두에 서서 오직 도민을 위해서 도민만 바라보고 불철주야 일하는 그러한 경기도의회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10대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가 파도를 헤치고 바른 항로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공의 역할이 중요하죠. 오늘 만나본 염종현 대표 의원이 바로 사공의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앞으로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안정된 도의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정 돋보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